택배기사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과로사 또는 극단적인 선택 등 올해만 10명 이상의 택배기사가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 한 택배기사의 죽음이 이 문제를 좀 수면 위로 올려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업무량이 가장 많아진 곳이 바로 택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택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면 택배 노동자들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죠. 지난 8일이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의 이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가 택배 업무를 소화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길에서 쓰러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김원종 씨의 노동 강도를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오전 6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밤 9시에서 10시가량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가량 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 6일 근무, 왜냐하면 이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해서 52시간 근무는 사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4시간씩 주 6일 동안 하루 평균 400건의 물건을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김원종 씨가 그러니까 사망한 당일이었죠. 사망한 당일 아버지한테 보냈던 마지막 문자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제보다 더 늦어요라는 문자가 지금 김원종 씨가 마지막에 보냈던 문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원종 씨 아버지의 외침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을 하다가 밥 먹을 시간까지 놓쳐가면서 결국에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젊은 아들이 지병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워낙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총알 배송 또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노동 환경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국 택배 노조가 지난달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서 조사한 결과 전체적 물량이 한 20-30% 정도는 증가를 했고 주당 71.3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업무 시간이 30% 정도 된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류 작업이 업무 비중의 43%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코로나 시기에 업무 증가율을 보면 분류 작업은 35.8%, 배송은 한 26.8% 해서 이제 실제로 분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 보통 택배 기사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7, 8시간 정도 분류 작업을 한 후에 다시 8시간 정도 배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처리해야 할 이제 물량이 일평균 400에서 500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2000년에는 약 2.4회에서 지난해에는 53.8회로 한 20배 정도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이 추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이제 모양새고요. 배달이 필요한 물류 시장을 살펴보면은 올해 2분기 온라인 시장 거래액은 약 37조 4,600억 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몰 거래액은 25조 1,8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약 27억 9천만 박스로 2012년 이후에 연평균 9%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택배 시장도 2018년 5조 4천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 6조 3천억 원으로 올해는 한 7조 원이 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주문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요즘 택배 빨리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는 이렇게 택배기사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택배기사의 사망 이후에 지금 업체 측에서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택배 노조 측에서는 과로사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10일 한진택배 이 동대문 지사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 김모 씨가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택배 업체 측에서는 평소에 이 김모 씨 지병을 앓고 있었고
또 업무 처리량, 뭐 지금 노무사님께서 400건에서 500건이 평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하루 평균 200건 정도 업무량을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근거로 과로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평균치 400~500건을 하루에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200건도 많은 건데 지금 뭐 조사를 해보니까 200건 이상의 물량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 택배기사의 하루 일과가 6시 반에서 7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7일부터 이튿날 8일 새벽 4시 반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럼 21시간가량 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육체노동을 21시간가량 일을 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모 씨가 남긴 이 7일쯤에 남긴 카톡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뭐 저 16번지 이 물량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420개 들고 나와서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280개 들고 와서 다 이 처리하지도 못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이상의 하소연이 저는 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새벽 4시께 보낸 이 카톡 문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자를 남기고 나흘 만에 지금 사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사와 관련해서 보다 더 면밀한 이 조사가 나와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택배기사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롯데택배도 지금 파업에 돌입한 상태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데는 가장 큰 원인 바로 단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한 건을 처리할 때 수수료로 받게 되는 금액이 700원에서 800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금액을 지금 택배 기사들이 한 건 처리하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보험료, 또 대리점의 수수료, 또 세금, 뭐 또 아무래도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도 들잖아요. 기름값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한 건당 580원 정도 평균 그렇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 한 달 수입이 500~600만 원이 넘는 택배 기사는 극히 소수라고 하고요. 300만 원 가져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가가 지금 뭐 우리가 물가 상승률 얘기하잖아요. 차츰차츰 오른 게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 상승률과 전혀 뭐 연동 관계가 없이 그대로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 이건 사실 소비자분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뭐 자료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이 고인의 메시지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류 작업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가장 크게 하소연하는 게 분류 작업 우리 제외시켜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택배 업체와 택배 기사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택배 기사들의 주장은 분류 작업을 통해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수입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계속 공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게 택배 근로자들의 한결된 주장이고요. 택배 업체는 아까도 제가 지금 단가를 말씀드렸지만 그 단가 안에 분류 작업 비용도 다 포함된 거다라는 게 지금 택배 업체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누구의 몫이냐라는 게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택배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분류 작업 한두 시간이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분류 작업에 특별한 인원이 필요 없고 택배 노동자들이 그냥 말하자면 관습법 같은, 관례 같은,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택배 이 물량 자체가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상반기에만 30% 이상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분류 작업에만 이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15시간 일을 하는데 6, 7시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뭐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 강도는 늘어나고 대가는 없다 보니 힘들어지는 건 택배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 건수뿐만 아니라 택배 분류 작업에 포함을 시키려면 당연히 여기와 관련해서도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인원 충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짜 노동이라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택배 기사들 보통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고용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택배 산업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는 이제 택배 업체는 택배 기사하고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택배 차량도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정된 월급도 지급을 했었고요.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택배 업체가 택배 기사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소유 화물 차량을 마련하라, 확보하라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 이제 이른바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택배 기사와 업체의 계약에는 그 중간에 대리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의 직영 영업소와 택배 기사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택배 기사의 이제 취업 신분이 개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이 된 이유는 택배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종이라는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전달하는 이제 배송 업무는 업체의 특별한 지휘 감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최종 소비자의 불만이 없으면은 업무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됐구나 이게 쉽게 확인이 돼서 고용 계약을 통해서 택배 기사의 업무를 상세히 통제할 필요가 낮아졌던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 이제 일하면서 택배 기사는 배송 상품 개수대로 이제 객단가라고 불리는데 수수료를 이제 받는 방식으로 소득 산정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건당 수수료 방식은 이제 많은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에게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택배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기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됐고요. 나아가 이제 그 배송 단가가 점차 인하되는 가운데 개별 택배 기사와 이제 업체 간의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 협상 또는 이제 교섭할 여지가 점차 이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정한 수수료를 택배 기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이제 소득 저하를 막기 위해서 택배 기사는 더 많은 택배 물량을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제 임금 노동자들은 최근 이제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이 보장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지만은 택배 기사는 이제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고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산업재해보험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니까 고 김원종 씨의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신청이 있는데 이게 대필 논란까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실 택배 기사들의 이 업무량이 이렇게 과중하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의무화로 다 가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써 있는 필적과 그리고 고인 지금 유족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이 유족이 제기한 의혹이 보면 이 김원종 씨가 이 생전에 어떤 서류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필적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 김원종 씨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쓴 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여러 명이 또 이 제외 신청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제외 신청서의 글씨체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필적이라는 건 그 사람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비슷할 수가 없어요. 한 8명이 지금 비슷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김원중 씨를 비롯해서 동료 8명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김원종 씨의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원종 씨가 해당 대리점이죠. 해당 대리점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보면 지난달 10일부터 일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게 된 건데 문제는 입직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건데 입직 신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을 시작했다라는 신고거든요. 문제인 게 지금 대리점에서 입직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입직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산재보험이라는 게 이 업체에서 50% 그리고 근로자가 50%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가운데서도 이 50%가 부담스러워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하는 일터가 위험하다 보면 그 50%가 부담스러워서 제외 신청서를 쓴다기보다 지금 이 택배업체들, 대리점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50% 사업주가 내는 것이 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필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특수고용직 이 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산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택배 근로자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 일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 추정을 하냐면 입직 신고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명확하게 지금 규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지금 입직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의 수는 절반도 안 된 24,84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39.7%에 해당하는 9,854명만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택배 근로자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산재보험 하면 뭐 근로자들한테 있어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이 안전망에서조차 지금 벗어나 있다. 이것이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강압을 했을 경우에 이걸 뿌리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지금 택배 노동자와 대리점이 계약해서 일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약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택배 기사 분들은 산재보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실제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전액 이제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반, 노동자가 반 이렇게 이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이제 그 절반도 부담이 된다. 내기가 싫어서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을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이 얼마나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지 기본 안내조차 하지 않는 실정인데요. 그 적용 제외 신청서나 반반 부담한다 이 두 가지 대목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서 이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 택배 노조는 이제 산재 보험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원 취지를 살리려면은 이런 이제 반반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사들이 절반보다도 더 많고 또 두 번째로는 대리점과 계약 관계인 것도 좀 이 기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뭐 노동자가 택배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대리점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법행위가 발견하게 되면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고 또 보험료 소급 징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처하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물류법이라고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이제 국회 문턱 조금 있으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택배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또 택배 기사들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뭐 대표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업무 과중으로 꼽히는 것 아까 제가 분류작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류작업과 배송작업 분리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를 지금 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말씀을 드리면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선택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이 확대 범위를 더욱더 늘려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죠. 지난 27일에 이 택배 이 사업장을 직접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업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왕 이 외양간 고치는 김에 제대로 고쳐서 외양간이 다시는 무너지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뒤늦은 조치가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업체들에서도 좀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지난주 이제 박근희 그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소속 택배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우선 과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분류 작업에 인력 4,000명을 이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택배 기사들의 그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제 한진, 롯데택배 같은 경우에도 택배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그리고 매년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실시, 2021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서 일부 터미널에 이제 자동 분류기 추가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한진택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업계 최초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씩 뭐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대책이 마련된 건 너무 좋지만 실천이 또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택배 기사 이제 그 특수한 그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택배 기사 가로 문제는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제 고용 형태와 업계의 과잉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입되고 이제 변화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택배 이용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글을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촉각을 다투는 이 배송이 총알 배송,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택배 노동자의 위치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노동자와 개인 사업자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다 보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서 더욱더 이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공론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소비자로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노무사님부터. 네, 저는 지금까지는 자유방임시장,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로 이제 한 줄 평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택배 시장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자유방임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에 구제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의 이제 자발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 네,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택배업은 전성기, 최악의 아이러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소비자들 이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택배 업체의 이득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업체가 이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역시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택배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당연한데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일터에서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게 바로 이들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당연한데 택배 근로자들한테는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드리면서 이건 사실 택배 업체와 정부, 택배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또 지금 코로나19 국면을 맞아서 무턱대고 습관처럼 택배를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